지금 인도는요, 정말 거대한 줄타기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. 한쪽을 보면 세계를 이끌어갈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보이는데 다른 한쪽에는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. 오늘 바로 이 인도의 미래를 건 아슬아슬한 균형,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2022년부터 시작해야겠네요.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. 바로 인도의 경제 규모가 과거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앞질렀다는 사실입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.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. 자, 이걸로 인도는 이제 미국, 중국, 일본, 독일 그 바로 다음에 서게 된 겁니다.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말이죠. 수십 년 동안 정말 끈질기게 성장해온 결과가 마침내 인도를 세계 경제의 중심 무대로 올려놓은 셈입니다. 아니, 대체 뭐가 인도를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시키는 걸까요? 그 힘의 원천은 뭘까요? 자, 먼저 그 강력한 성장 엔진, 그러니까 인도의 미래를 밝게 보는 쪽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. 지금 한번 보세요. 전 세계 경제가 다들 힘들다고 하잖아요?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인도는 완전 예외예요. 다른 주요 지역들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거의 독보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걸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계가 주춤할 때 인도는 혼자서 막 질주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. 그 성장의 심장부에는요, 다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. 인도 인구를 한번 뜯어보면 무려 3분의 2 이상이 생산 가능 인구예요. 쉽게 말해 한창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라는 거죠. 바로 이 엄청난 젊음의 힘이 인도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. 인도 정부도 당연히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죠. 이 엄청난 잠재력을 폭발시키려고 생산 연계 인센티브 같은 아주 공격적인 정책을 쓰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와서 물건 만들면 우리가 돈 더 줄게 하는 거거든요. 이걸로 전 세계 공장들을 인도로 끌어들여서 아예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보느냐? 예측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인도가 미국이랑 중국 바로 다음, 그러니까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이건 뭐 세계 경제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는 수준인 거죠. 와,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죠? 근데요,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. 이 눈부신 장밋빛 미래가 그냥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. 인도의 빛나는 성장세, 그 바로 뒤편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. 자, 이제 저울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인도의 발목을 꽉 잡고 늘어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균열들, 어두운 전망들을 한번 살펴보죠. 여기에 인도의 가장 큰 딜레마가 딱 드러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일하는 사람 둘 중 하나, 거의 절반이 농업에 매달려 있는데 이 농업이 인도 경제 전체에서 만들어내는 가치는 15%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생산성 낮은 일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. 거기다가요, 이 모든 산업의 뼈대가 되는 인프라, 이것도 사실 좀 위태위태합니다.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전기가 수시로 나가고 도시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또 나라 살림은 계속 적자니까 새로운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거죠.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인도의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요즘 국제사회에서 투자할 때 뭘 보나요? 바로 ESG, 그러니까 환경, 사회, 지배구조를 보잖아요. 근데 이쪽에서도 인도의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습니다.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인도의 ESG 점수를 매우 부정적으로 매겼거든요. 이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투자하기 좀 그런데? 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신호일 수밖에 없죠.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백 년 된 카스트 갈등이 여전하고 힌두교랑 이슬람교 사이에 종교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요. 여기에 넘쳐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불만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인이 되는 겁니다.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죠.
자, 그런데요. 인도가 걷고 있는 이 줄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밖으로 국제 무대로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요. 국제 관계, 그러니까 지정학적 무대 위에서도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. 인도의 외교를 보면요, 진짜 줄타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미국이랑 손을 잡고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데, 다른 한쪽에선 오랜 친구인 러시아랑도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. 또 최대 라이벌인 중국하고는 국경에서 으르렁대면서도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다시 교류를 해야만 하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인도의 밝은 미래, 또 어두운 현실을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. 정말 잠재력도 엄청나고 위험도 만만치 않죠? 그렇다면 대체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? 인도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? 그런데 이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알고 있는데도 놀랍게도 세계 금융시장의 평가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. 무디스나 피치 같은 까다로운 신용평가사들이 여전히 인도에 대해서는 투자해도 괜찮다는 뜻의 투자 적격 등급을 주고 있어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아직까지는 그 수많은 위험들보다는 인도의 성장 잠재력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인도의 미래는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죠. 모든 건 인도가 가진 그 엄청난 잠재력을 무기 삼아서 지금 우리가 보니 심각한 약점들을 과연 극복해낼 수 있느냐,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. 성공이냐 실패냐, 그 결과는요, 바로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도의 그 젊은 인구는 과연 인도의 미래를 이끌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될까요? 아니면 해결하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을 무너뜨릴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까요? 아마 인도의 미래는 이 질문에 대한 답 그 자체일 겁니다.